대단한 정치력입니다. 어유, 굉장한 칭찬이죠. 대단한 정치력 보겠습니다. 검사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 지금 감옥에. 야에 날 세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얘기했는데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검사 독재가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길거리에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장점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점이 대단한 정치력이다. 지금 아직까지 당대표를 하는 게 대단한 정치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유의 좀 화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곤란한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또 주제를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또 역공으로 그 질문 자체를 좀 회피하시는 모습, 이런 게 또 특유의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검사 독재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뭐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바로 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독재가 없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날선 이야기들 나오는 것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피로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질문의 본질,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검사 독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만약에 검사 독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탈하게 의견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빌어 또다시 야당 대표를 향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질문의 본질을 좀 회피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사 독재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소권에는 기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또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사법 시스템에 넣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지는 검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날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두 사람의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42%였고요. 이재명 대표 36%였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두 사람이 결국 다음 대선에서 맞붙을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여론의 이 시선을 반영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의 이 날선 이 얘기들이 결국 대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말고 어제 저희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 어제 밤 10시에 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자체가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기사 같이 보실까요? 윤, 정치는 정치, 여 지도부와 함께 한다면 야 대표와 만나겠다. 여당 지도부랑 같이 본다고 하면 야당 대표랑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울신문의 제목입니다. 그럼 다음 한국일보 좀 같이 볼까요? 윤, 야당 대표 직접 상대는 여당 무시, 영수회담 가능성 일축. 서울신문은 여야 대표 같이 보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살짝 긍정적인 느낌으로 넣었고요. 한국일보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길래 이렇게 서로 약간 결이 다른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1대1로 봅시다라고 영수회담을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대1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을 빼고 여당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거의 이제 2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지도부,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의 지도부 인사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대로 한다면 네. 그 여당 지도부와는 수시로 만나셔서 오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야당 무시 아닌가요? 여당만 상대하시고 야당을 상대 안 하시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을 늘상 해야 되는 주체의심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하고는 자주 만나면서 왜 야당은 안 만나? 이건 야당 무시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용 대변인님 짧게.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옛날에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직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여야 합치를 위해서라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신 발언이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은 더 이상 총재가 아니다. 당 대표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들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